RSI를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583달러, 하나로 약 800만원을 시작해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4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낸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바로 로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허풍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583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불린 그 기록을 미국 회계법인에 맡겨서 독립감사를 받았고요. 증권사 거래 내역서까지 지금도 전부 공개하고 있거든요. 45일 만에 10만 달러, 2019년에 100만 달러, 2022년에는 1000만 달러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 로스 카메론이 RSI에 대해서 한 말이 좀 충격적인데요. 나는 매매할 때 사람들에게 RSI를 쓰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말을 하죠. RSI 영상 보러 오셨는데 김이 확 빠지죠?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가 RSI를 자주 쓰지 말아라는 이유는 RSI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RSI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거든요. 카메론이 말하는 RSI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첫째, RSI가 중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매매에 쓸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그는 RSI가 70 위에나 30 아래, 그러니까 극단으로 갔을 때만 관심을 가져요. 중간 구간은 횡보 구간으로 이리저리 털리기만 한다는 거죠. 둘째, RSI가 높다는 것 자체는 절대 매도 신호가 아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는 강한 추세선 RSI가 70 위에 눌러앉은 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셋째, RSI가 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과매수 과매도가 아니라 다이버전스다. 가격은 전고점을 다시 뚫으러 가는데 RSI는 못 따라올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진입을 멈춘다고 합니다. 넷째, RSI 하나만 보고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다른 근거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RSI는 메인이 아니라 보조지표로 1000만 달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원칙 위에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RSI 전략들을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기본 전략 3가지부터 승률이 좋은 히든 다이버전스 복합 전략,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구독자들을 위해서 푸는 사기적인 RSI 복합지표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가격이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할 때 RSI만큼 좋은 역할을 해주는 지표가 없어요. RSI 지표를 열어보면 선이 하나가 있고 기준점이 2개가 보여요. 바로 70선과 30선이죠. RSI가 70선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 과매수 상태로 봅니다. 반대로 RSI가 30선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RSI가 과매도에 닿으면 차트 가격이 알아서 위로 올라가고 과매수에 닿으면 알아서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RSI를 쓰는 건 시드머니를 눈 녹듯 녹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RSI의 진짜 허점이 뭐냐면 모든 시장 상황에서 과매수 과매도 전략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강한 추세를 타고 있을 땐 RSI가 가짜 신호를 엄청나게 뿌려대죠. 예를 하나 볼게요. 보시면 가격이 명확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RSI는 이미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전해서 내려가겠지 하고 매도로 진입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가격은 오히려 위로 더 밀고 올라가서 RSI는 또다시 과매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차트 가격대가 과매수라고 해서 반드시 과매도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꽤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RSI는 메인 지표로 쓰기보다는 보조 지표로 쓰는 게 훨씬 나으다는 거죠. 한마디로 RSI가 나의 분석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RSI를 활용한 기본 전략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본 전략은 RSI와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활용한 전략이에요. RSI가 과매도라는 신호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가면 가짜 신호에 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RSI가 과매도인데다가 그와 동시에 주요 지지선에도 걸쳐 있다면 그 신호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차트를 하나 볼게요. 보시면 가격이 명확하게 아래로 흐르고 있죠. 차트 가격이 여러 번 막힌 자리에 추세선을 하나 그어줄 수도 있고 아래쪽에도 또 하나 그어줄 수 있어요. 지지 저항선 그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격이 최소 3번은 튕겨져 나가야 여기가 강한 지지구나 아니면 저항이구나 하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여러 번 튕겨져 나가고 나서 다시 아래쪽 추세선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RSI도 과매도 구간에 있죠. 이런 자리가 바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도 볼게요. 이 차트에선 명확한 지지선이 보이죠.
가격이 이 지지선에 닿고 RSI가 과매도에 들어갈 때마다 가격이 다시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닿고 반등, 또다시 반등. 이제 또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가격이 지지선이 있고 RSI가 과매도라는 건 다시 위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여기도 좋은 매수 기회인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기본 전략은 RSI의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RSI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보통은 주가가 고점을 높여가면 RSI도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면 RSI도 같이 저점을 낮추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격은 고점을 높여가는데 RSI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승 다이버전스랑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저점을 낮춰가는데 RSI는 오히려 저점을 높여갈 때 나와요. 가격이 상승적으로 반전할 거라는 신호죠.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 반대예요. 가격은 고점을 높여가는데 RSI는 그 방향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낮춰갈 때죠. 이건 가격이 하락적으로 반전할 거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RSI를 일반적으로 쓸 때와는 똑같이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바로 사거나 팔면 안 돼요. 2차 확인이 꼭 필요하죠. 여기서도 저는 지지 저항선이랑 추세선을 2차 확인용으로 씁니다. 차트를 볼게요. 여기 쇼피파이 주가가 아래로 흐르는 동안 가격이 이 핵심 저항 구간에서 여러 번 거부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세선을 하나 그어줄 수 있죠. 그리고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뒤이어서 추세선을 돌파하는 큰 양봉이 딱 나왔어요.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기회인 거예요. 다른 예시도 볼게요. 보시면 가격이 명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여러 지지 구간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추세선을 그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RSI는 저점을 낮춰가는데 가격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이어서 가격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거대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 여기는 좋은 매도 기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RSI 기본 전략은 50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RSI 기본 설정은 70이랑 30이잖아요. 이걸 50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꺼버리세요. 그러면 RSI의 중앙선이 딱 하나 생기죠. 이 전략에서는 RSI를 반전 지표가 아니라 추세 지표를 씁니다. 방식은 간단해요. RSI가 50선 위로 뚫으면 상승 신호예요. 반대로 RSI가 50선을 아래로 뚫으면 하락 신호고요. 물론 이번에도 분석을 받쳐줄 2차 확인 지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스토캐스틱이랑 조합해서 볼게요.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 RSI가 50선 위로 뚫는 동시에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이 있죠.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몇 개 더 볼게요. 여기서는 RSI가 50선 아래로 뚫었고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빌미 삼아 좋은 매도 기회로 보고 진입하는 거죠. 실제로도 가격이 반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승률이 훨씬 더 좋은 RSI 다이버전스 복합 전략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에서는 지표 3가지를 조합해서 쓰는데요. RSI, 200일 지수 이평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에요. 이 중에서 먼저 집중해서 볼 메인 지표는 RSI인데요. 이 전략의 진입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RSI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RSI를 흔히 쓰는 방식, 그러니까 과매수 과매도 지표로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는 용도로 씁니다. 보통은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지표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했죠. 가격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 RSI도 같이 고점을 높여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가끔 RSI가 가격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은 고점을 낮춰가는데 RSI는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경우죠.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다이버전스랑 히든 다이버전스예요. 이 전략에서는 오직 히든 다이버전스만 씁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기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알려주는 다이버전스예요.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죠.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저점을 높여가는데 RSI는 저점을 낮춰갈 때 만들어져요.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가격은 고점을 낮춰가는데 RSI는 고점을 높여갈 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도 위로 올라가고 RSI도 같이 위로 올라가는 기존 상승 추세가 보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살짝 눌림목을 만드는 게 보여요. 이걸 눈으로만 보면 추세가 반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RSI를 보면 실제로는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어요. 가격은 저점을 높였는데 RSI는 저점을 낮췄거든요. 이건 오히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신호예요. 보시다시피 이 히든 다이버전스가 추세 지속을 완벽하게 예측했죠. 이번엔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를 예시를 볼게요. 이 차트에선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고 RSI도 같이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 가격이 위로 눌림목을 만들었을 때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가 포착됩니다. 가격은 고점을 낮췄는데 RSI는 고점을 높였거든요. 이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신호예요. 보시다시피 이 히든 다이버전스도 추세 지속을 완벽하게 예측해냈죠. 물론 지금 보여드린 건 딱 이상적인 예시들이고요.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땐 이런 다이버전스를 찾아내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히든 다이버전스를 쉽게 찾아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차트 가격을 보기 편하게 하려면 차트를 라인 차트로 바꾸는 걸 추천해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지금 내가 어떤 다이버전스를 찾고 있는지 정하는 거예요.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을 건지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을 건지죠. 이걸 정하는 기준이 바로 200일 지수 이평선이 200EMA예요. 가격이 200EMA 위에 있으면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만 찾아요. 가격이 200EMA 아래에 있으면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만 찾고요. 예를 들어 가격이 200일 지수 이평선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만 찾으면 되겠죠. 먼저 RSI에서 가장 최근 스윙 저점을 찾아요. 그리고 RSI의 그 스윙 저점이랑 가격의 같은 스윙 저점 자리에서 각각 수평선을 하나씩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RSI는 그 선 아래로 내려가는데 가격은 아직 안 내려간 상황을 기다려요. 이 말은 곧 가격은 여전히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는 저점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예요. 이번엔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아볼게요. 먼저 가격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 RSI에서 가장 최근의 스윙 고점을 찾고요. RSI의 그 스윙 고점이랑 차트 가격의 같은 스윙 고점 자리에 각각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RSI는 그 선 위로 올라갔는데 가격은 아직 안 올라간 상황을 기다려요. 이 말은 RSI는 고점을 높였는데 가격은 고점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를 매매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는데요.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바로 진입하면 안 돼요.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추세지도 패턴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해요. 바로 스토캐스틱이죠. 이제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200일 지수 이평선 RSI 스토캐스틱 조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략은 이렇게 돌아가요. 첫 번째로 볼 건 가격의 위치예요. 지금은 가격이 200일 지수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다이버전스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면 안 돼요. 스토캐스틱으로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거든요. 스토캐스틱이 위로 교차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매수로 들어갑니다.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 차트에선 가격이 200일 지수 이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만 찾아요. 다이버전스를 찾았으면 그 다음엔 스토캐스틱이 아래로 교차하기를 기다려서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익절 전략은 이래요. 매수로 들어갔다면 손절은 가장 가까운 스윙 저점 아래에 두고 익절 목표는 손절폭의 1.5배로 잡아요. 매도로 들어갔다면 손절은 가장 가까운 스윙 고점 위에 두고 익절 목표는 마찬가지로 손절폭의 1.5배로 잡고요. 이제 전략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게요. 마찬가지로 차트 가격을 보기 편하게 라인 차트로 바꿀게요. 가격이 200일 지수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아요. 먼저 RSI에서 가장 가까운 스윙 저점을 찾은 다음에 RSI의 그 스윙 저점이랑 가격의 같은 스윙 저점에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 RSI는 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가격은 안 내려간 상황을 찾아요. 그게 우리의 히든 다이버전스죠. 다음으로 스토캐스틱이 위로 교차하기를 기다려서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해요.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 매수로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장 가까운 스윙 저점 아래에, 익절은 손절폭의 1.5배로 설정하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익절 목표를 딱 터치했고 성공적인 매매로 마무리가 됐어요. 다른 예시도 볼게요. 이 차트에선 가격이 200일 지수 이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히든 다이버전스를 찾아요. 먼저 RSI에서 가장 최근 스윙 고점을 찾아서 거기에 수평선을 긋고 가격이 같은 스윙 고점에도 그어줍니다. 그 다음 RSI는 수평선 위로 올라갔는데 가격은 안 올라간 상황을 기다려요. 이게 우리의 히든 다이버전스죠.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이 아래로 교차하기를 기다려서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렇게 되면 매도로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장 가까운 스윙 고점 위에, 익절은 손절폭의 1.5배로 설정하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익절 목표를 딱 터치했고 이번에도 성공적인 매매로 마무리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전략은 슈퍼 RSI 지표입니다. 이름은 RSI인데 사실 저는 실전 매매할 때 RSI 숫자를 잘 안 봐요. RSI가 70이다? 30이다? 지금 몇이다? 이거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매매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RSI를 숫자가 아니라 색깔로 번역해놨어요. 이 지지저항 라인 색깔 보이시죠? 이게 그냥 아무 색이나 칠한 게 아니라 RSI 수치로 계산돼서 나온 색입니다. RSI가 높은 구간, 그러니까 과매수에서 생긴 박스는 초록색, RSI가 낮은 구간, 과매도에서 생긴 박스는 분홍색, 그리고 200일 지수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색이 두 개예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초록색, 추세가 꺾이면 분홍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RSI 숫자를 헷갈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4개의 차트 봉들이 연속으로 지수 이평선 위에 있어야 초록색, 4개의 차트 봉들이 연속으로 지수 이평선 아래에 있어야 분홍색인 거죠. 그리고 지지저항 수평선. 이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요. 차트에 수평선 3개가 쭉 뻗어 있죠. 위 라인, 아래 라인, 그리고 가운데 라인. 이 선 기준이 뭐냐? 간단해요. RSI가 70을 뚫거나 30을 깨는 그 순간의 캔들 딱 하나. 이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그대로 옆으로 쭉 늘린 게 이 박스입니다. RSI가 70을 뚫었다는 건 매수세가 폭발했다는 뜻이고요. 그 캔들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격이 거기까지 다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또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록 박스는 지지대가 됩니다. 반대로 RSI가 30을 깼다는 건 매도세가 폭발했다는 뜻이죠. 그 구간에서 판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잔뜩 있겠죠. 가격이 거기까지 다시 올라오면 본전 오면 팔자 하고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항대가 됩니다. 초록 박스는 지지, 분홍 박스는 저항.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박스, 길면 길수록 센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박스가 길다는 건 그동안 RSI도 70도, 30도 안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큰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 이 박스가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짧게 끊긴 박스는 금방 다른 박스로 갈아치워진 거니까 힘이 약하고, 길게 쭉 뻗은 박스는 시장이 계속 존중해온 라인이라 힘이 세다는 거죠. 박스 길이만 봐도 이 라인은 좀 세겠는데 라고 판단이 서실 거예요. 오늘 저희는 실전 매매로 스캘핑을 할 건데요. 하루 안에 사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쓸 건 딱 2개, 지수 이평선과 박스.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은 15분 봉입니다. 이평선이 분홍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초록색 박스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색은 지지 구간이에요. 가격이 내려와서 이 초록 박스 아래 라인 부분에 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박스 지지선 아래로 형성된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슈퍼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선인 200일 이평선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지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200일 이평선 근처에 형성되어 있다라면 이런 자리는 절대 안 놓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200일 EMA 색이 초록색, 추세가 상승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 가격이 초록 박스 하단 라인 부분까지 눌리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박스 색도 초록,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거죠. 이 신호가 모두 적합하면 매수 진입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하단 지지 라인에 매수를 들어갔다면 손절선은 200EMA 살짝 아래에 둘게요. 왜 박스 아래가 아니라 이평선 아래냐 라고 말하신다면 박스는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꼬리로 잠깐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0EMA까지 가격이 뚫고 내려가서 확실히 깨진다는 건 지지가 진짜 무너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때는 미련 없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익절은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1차적으로 손익비 1대2 지점에서 물량의 50%를 익절하고요. 손절폭이 100이면 200을 먹었을 때 절반 파는 거예요. 여기서 절반 팔면 그 순간 이 매매는 이미 승부가 난 매매가 됩니다. 남은 절반이 손절 맞아도 계좌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1대2 구간에 쉽게 도달했죠. 여기서 50% 익절합니다. 2차적으로는 200일 지수이평선 색이 분홍색으로 바뀔 때 전량 익절하는 거죠. 나머지 물량은 목표가를 안정하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잠깐 내리치는 듯 했는데 근데 200일 지수이평선을 터치하고 바로 반등해요. 제가 뭐라고 했죠? 200일 지수이평선은 슈퍼 지지대라고요. 여기서 반등할 빌미를 시장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드디어 이평선이 초록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전량 익절. 보세요. 1차적으로 안전하게 확정 수익을 챙기고 2차적으로 추세 끝까지 따라가서 몸통을 다 먹었습니다. 스캘핑의 안전성 그리고 추세 매매의 수익률 이걸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죠. 이렇게 하면 추세를 잘 만났을 때는 크게 먹고 추세가 짧게 끝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개의 조건 체크리스트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것만으로도 승률이 확 달라질 거예요. 이 슈퍼 RSI 지표는 제가 모든 백테스팅을 한 결과 5분봉, 15분봉, 4시간봉, 1봉, 주봉까지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잘 맞고 코인, 주식, 해외 선물 등 모든 종목에서 잘 들어맞는 지표인 점 알려드려요.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RSI 다이버전스 전략부터 구독자들을 위한 매매 확률을 극적으로 올려주는 슈퍼 RSI 지표 활용 방법까지 공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슈퍼 RSI 지표는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드릴 수가 있어요.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는 슈퍼 RSI라고 쳐주시고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슈퍼 RSI를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